소나기밥 공주. 이은정은 문해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소나기밥 공주로 창비 고학년 창작부문 대상을 받았다. 다른 작품으로 안녕 그림자가 있다. 줄거리. 6학년 3반 아이들의 급식 시간. 공주는 식판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다. 소나기밥. 얼마 전 담임 선생님이 밥을 많이 그리고 엄청 빨리 먹은 공주를 보며 한 말이다. 그 뒤로 반 아이들은 공주 식판을 보면 소나기밥이라고 놀렸다.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두자. 공주는 이렇게 다짐한다. 애들이 놀려도 어쩔 수 없다.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면서부터 학교 급식이 하루 중 유일하게 제대로 먹는 끼니가 되었다. 공주네 집은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 하나와 타일이 깔린 부엌이 전부다. 씻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다 부엌에서 하고 화장실은 집 뒤쪽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쓴다. 1학기 초 현미를 데려온 적이 있다. 낮에 되게 깜깜하다. 혼자 들어가려면 무섭겠다. 나 집 밖에 있는 화장실 처음 봐. 밤에 가려면 되게 무섭겠다. 그 뒤로 공주는 다시는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공주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공주가 설거지를 할 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여기가 공주네 집 맞아요? 나 안왕식씨 신부로 왔는데? 아빠 이름이다. 아저씨는 공주한테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아빠는 무료 재활원에 있어. 내 아빠 누가 와서 데려가기 전에는 한동안 거기 있어야 할 거다. 내 아빠도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자기 집 주소가 생각 안 날 정도면 그거 심각한 거다. 어른이랑 같이 가라. 내가 쪽지 뒤에다 거기 주소랑 가는 방법 적어놨어. 쪽지 앞면에는 낯익은 글씨가 있었다. 공주야, 아빠가 술김에 스스로 여기에 왔다. 고모한테 얘기해서 아빠 좀 꺼내다오. 아빠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정말이야. 공주는 다 읽자마자 소리쳤다. 거짓말. 한 달 전쯤 고모가 와서 아빠 보고 재활원 가라고 하면서 공주를 보육원에 보내자고 한 얘기를 들었다. 보육원이라니. 공주는 이 사실 고모에게 말하면 오히려 잘 됐다며 아빠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를 보육원에 보내려 할 것 같았다. 공주는 일기장에서 비상금 5,000원을 꺼냈다. 공주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탔다. 아빠는 얼마 전부터 10개의 괴물이 자꾸 보인다고 무섭다고 말했었다. 공주는 한참을 헤맨 뒤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면회 시간이 지났고 어른과 같이 와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공주는 경비실 한쪽에 앉아 편지를 썼다. 아빠, 지금은 괴물이 안 따라다녀? 아빠 없는 동안 난 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빨리 건강해져. 알았지? 집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집 나간 뒤 연락 한 번 없는 나쁜 엄마. 그런 나쁜 엄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배가 고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부터 열었다. 냉장고에는 불룩한 비닐봉지들과 반찬통이 여러 개 있었다. 공주는 텅 빈 냉장고가 싫어 음식 찌꺼기를 넣어두었다. 유통기한이 사흘 지난 맛살 하나를 찾았다. 공주는 엄마가 나간 8살부터 5년 동안 요리를 해왔다. 하지만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다. 공주는 방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뒤져 60원을 찾았다. 현재 전 재산은 560원. 공주는 햇님마트로 갔다. 라면은 오래 먹을 수 없어서 가장 먼저 데쳐두었다. 두부와 콩나물을 떠올렸다. 공주는 콩나물 몇 가닥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값을 560원에 맞추어 내밀었다. 밖으로 나오는데 배달하려고 둔 맨 앞에 봉지에 900-1번지 202호가 보였다. 공주는 부러웠다. 지금쯤 밥이 다 됐을까? 공주는 대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바람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공주는 우뚝 서서 배달원과 봉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별한강 가슴이 쿵쾅거렸다.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배달원에게 말을 걸었다. 202호 오신 거 맞죠? 엄마가 왜 안 오냐고 가보랬어요. 그거 저 주시면 돼요. 그러니? 집까지 들어다 줄게. 괜찮아요. 저 힘세요.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렸다. 공주의 걸음이 빨라졌다. 순식간에 주인집을 지나고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지나 반지하로 내려갔다. 가슴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세차게 뛰었다. 열쇠를 쥔 오른손이 덜덜 떨렸다. 아니 왜 이렇게 안 갖다 줘? 시킨 지가 언젠데? 202호 팽여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팽여사가 전화번호를 겨우 찾아 마트에 전화한 시각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공주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금이라도 갖다 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꼬르륵 꼬르륵 뱃속이 요동쳤다. 이제는 배가 쓰리고 아프다. 봉지에 있는 것들을 뒤적였다.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5만 원이 넘는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다.
나머지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니 냉장고가 가득 찼다. 드디어 미역국을 완성해서 맛을 보니 맛이 정말 별로다. 최악이었다. 억지로 먹어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공주는 화장실을 여러 번 들락거렸다. 다음날 아침 팽 여사는 햇님 마트로 달려갔다. 팽 여사는 분수처럼 침을 튀기며 햇님 마트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사장은 팽 여사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직원은 팽 여사가 지불한 물품을 모두 찾아 봉지에 담고 어린이 종합선물 세트도 차에 실었다. 봉지에는 어제 주문한 것보다 2배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팽 여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는 잠을 설쳤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어 학교에 지각하고 말았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많이 먹지 않았다. 공주는 현민의 집에 놀러갔다. 집으로 갔다. 금방이라도 누군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갑자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팽 여사가 혜민이를 잡고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그럼 누가 가져갔어? 몰라. 배달한 사람이 오늘 군대를 갔대. 공주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아줌마는 내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다.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 공주는 한참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어났다. 뭘 더 먹었으면 싶었다. 배가 아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공주는 현민의 집에서 먹은 부침개를 흉내내 보기로 했다. 썩 맛있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맛이 났다. 공주는 허겁지겁 한 장을 먹어치웠다. 다시 부침개를 묻혀 부침개가 목젖 바로 아래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야 먹는 걸 멈출 수 있었다. 다음날 공주는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했다. 어제 한숨도 못 잤다. 날이 셀 무렵 먹은 걸 억지로 토해내다. 공주가 보건실에 다녀와서도 나을 기미가 없자 담임선생님이 조퇴를 시켰다. 잠을 잤다가 일어나서는 죽을 만들어 먹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기운이 났다. 냉장고에서 오이를 꺼내 깨물고 사과도 먹고 오이도 하나 더 먹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듯해서 쌀을 안 쳤다. 결국 아주 불편하고 숨이 턱 막히기 직전까지 가서야 먹는 걸 멈출 수 있었다. 공주가 소화제를 산 지 며칠이 지났다. 냉장고 안은 여전히 먹을 게 많아 보였다. 하지만 이제 먹어도 되는 것들이 별로 남지 않았다. 채소 칸을 뒤적이다가 봉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560원이 붙은 콩나물이었다. 공주는 콩나물을 방 한 구석에 밀어두었다. 어떤 게 훔친 거고 어떤 게 내가 산 거지? 이제 구분이 가지 않았다. 공주는 냉장고에 있는 상한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먹을 수 있는 건 방 한쪽에 모아놓았는데 도로 냉장고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다. 다 먹어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주는 봉지를 뒤적여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공주는 배를 움켜쥐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일어나 가방을 뒤져 고모 연락처를 찾았다. 공주는 겨우겨우 공중전화를 찾아 수화기를 들었다. 안학미 씨? 여기서 일한 건 맞는데 한 보름 전에 그만뒀다. 공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공주는 집 근처까지는 무사히 걸어왔지만 대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예, 정신이 들어? 공주가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다. 팽 여사였다.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봤으니 다행이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세상에 새벽 2시야. 내가 졸지에 내 보호자가 됐다. 이거 병원비 낸 영수증이야. 부모님 보여드려. 너 아직 어디 불편하니? 아줌마 있잖아요. 제가요. 저예요. 너라니? 뭐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훔쳤어요. 아줌마 걸. 제가 그랬어요. 공주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비볐다. 설마 내 장바구니? 세상에. 어린애가 참 간도 커. 내 부모님 좀 만나야겠다. 언제 오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팽 여사는 공주가 무척 측은했다. 하지만 공주에게 내색하지 않았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꼼짝 말고 집에 있어. 다음날 아침 팽 여사는 공주를 데리고 햇님마트로 갔다. 공주는 온몸이 더욱 심하게 달달 떨렸다. 자초지종을 들어도 안 믿깁니다. 어린애가 범인일 줄은 몰랐어요. 햇님마트 사장이 공주를 보고 말했다. 너 우리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좀 해야겠다. 마트 앞에서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야. 할 수 있겠니? 일이 다 끝나도 넌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너 때문에 물건이 2배로 더 나갔으니까 앞으로 날마다 3시간씩 열흘 동안 전단지를 나눠줘야 돼. 방학한 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공주는 계속해서 팽 여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 똑같은 말 계속 듣는 거 싫어해. 그래, 여태 너 혼자 밥 해먹고 지냈니? 얼른 가서 같이 밥이나 먹자. 공주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다. 겨울이 되도록 아빠는 집에 오지 못했다. 고모와 함께 아빠를 만났고
아빠는 적어도 6개월 정도 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주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팽 여사가 공주한테 혜민이를 맡기고 식당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주는 저녁마다 팽 여사네 집에 가서 혜민이도 돌보고 저녁도 먹고 숙제도 한다. 햇님 마트 아르바이트가 끝나던 날 사장은 봉지 하나를 주었다. 샴푸 같은 생활용품과 돼지고기, 시금치, 콩나물, 오이, 귤 등이 있었다. 봉지를 찬찬히 뒤적이며 공주는 오랜만에 요리 실력을 발휘할 마음에 들떴다. 의미를 찾는 질문, 딱한 사정과 잘못함. 공주의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무료 재활원에 들어갔다. 엄마는 공주가 8살 때 집을 나갔다. 친구들이 소나기 밥 공주라고 놀렸다. 공주는 급식을 엄청 빠르게 많이 먹었다.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유일한 식사이기 때문이다. 공주는 캄캄한 지하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빠가 있다는 재활원에 2시간 넘게 걸려 찾아갔다. 6시가 넘었고 어른이 동행하지 않아 아빠를 만날 수 없었다. 어두운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온 공주는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팠다. 집안을 뒤져 찾은 전 재산은 560원. 행복마트에서 뒤적거리며 산 것은 콩나물이다. 공주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행복마트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팽 여사의 딸 행세를 하며 봉지를 건네받았다. 고기를 넣어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그런데 맛이 없었다. 공주는 음식이 목젖까지 올라올 때까지 먹고 또 먹었다. 팽 여사는 공주가 혼자 산다는 말에 믿기지 않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두서없이 놓인 살림살이들, 햇빛도 들지 않은 방에서 혼자 사는 공주가 측은했다. 팽 여사는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책임을 지게 했고 공주를 위해 죽을 써 먹게 했다. 공주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 훔친 것도 눈 감아주고 싶어진다. 팽 여사는 현명했다. 자기가 한 잘못을 정확히 알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마트 사장과 함께 계도했다. 동시에 공주가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아이를 돌보게 했다. 도둑질과 딱한 사정,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 등 아이들이 할 말이 많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아이들의 관심을 잘 끌어내는 이야기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공주가 소나기 밥을 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주는 햇님마트 배달원에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주는 3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뱅뱅 돌아다녔습니다. 3가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팽 여사는 공주가 훔친 것을 알고 나서 공주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공주는 텅 빈 냉장고가 싫어서 먹지도 못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공주는 왜 텅 빈 냉장고가 싫을까요? 공주는 보조금이 나오자 밀린 방세를 냈습니다. 누가 보조금을 주는 것일까요? 왜 공주에게 줄까요? 공주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어떤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혼자 사는 아이의 삶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며 생각이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공주의 잘못에 관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될 것입니다.